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강지원의 100세 시대 강지원입니다. 인생에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은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법으로 100세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어 주실 누가병원의 김정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누가병원의 김정범 원장이고요. 제가 환자를 보기 시작한 거는 한 3, 4년 전부터 환자를 보아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아틀란타에서 누가병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근육골격계 질환들, 카이로프랙틱 치료, 물리치료를 통해서 신경이나 근육이나 관절,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체질 클리닉, 영양학적인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질병 예방에 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인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100세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건강법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오래 살고 의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면 빨리 죽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오래 산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 환자들하고 보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또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워낙 스트레스 많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체질을 하게 된 배경이 오히려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심각하게 건강을 잃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으려고 사실 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까지도 왔었고, 그래서 그때 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난 분이 지금 이제 팔체질 의학을 하고 계시는 전신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아마 TV에도 한 번씩 나오시거든요. 원래 그분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소아과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한 18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팔체질을 접하고 그걸 접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체질을 서울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병원에 가보니까 무슨 제가 그때 그 병원에 수련 받으면서 만난 분이 최백호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이문세 씨도 난 그때 저는 지방에 살았으니까 그런 분들 그 병원에서 처음 뵀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제가 팔체질을 이제 저부터 치료를 먼저 받았었고 그리고 또 수련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 넘게 저도 이제 팔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강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이제 완전히 회복한 거죠. 선생님의 건강법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죠. 네. 이제 저는 음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 세 번째로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굿 에리튜드라고 말할 수 있죠. 좋은 태도요? 네, 아니요. 정신 건강. 정신 건강. 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 몸이 치명타를 입어요. 그 대신에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너무 근데 많죠. 그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아주 바쁘게 생활하죠. 병원에서부터 일들이 워낙 많은데 한 2, 3개월 정도 2개월을 넘기지는 않고 제가 한 번씩 바닷가에 낚시를 가요. 낚시를 하세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기를 조금 잡습니다.
그래요? 네, 막 회도 뜨고 그러세요? 저는 그 대신에 네. 제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 생선은 생선이? 사실은 입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저는, 생선 어떻게 하세요? 그 생선은 이제 잡은 날은 네. 올라오면서 이제 친지들한테 연락해서 아. 다 어느 곳에 집어봐라 그래서 다 놓아드리죠. 네, 선생님 전화번호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요. 근데 네. 그런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요. 네. 네 번째로는 우리 인체는 있잖아요. 신경을 그러니까 뇌를 중심으로 물론 가장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건 뇌가 아니라 뇌는 우리 생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통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생명 에너지의 전달 경로가 되는 신경의 흐름이 깨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거든요. 그 부분을 특별히 치료하는 의사들인데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인데 척추의 신경이 약간만 눌려도 이를테면 이제 위로 들어가는 신경에서 척추에서 약간만 눌려져도 위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요. 그럼 우리가 뇌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정상인데 위가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척추가 눌린다는 거는 뼈가 휘었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뼈가 약간만 틀어지거나 그래요? 예, 그런 경우가 생겨나면 신경이 눌릴 수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추간판 탈출,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는 통증이 심각한 통증이 오고 그러잖아요. 자골신경통 중에서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그때는 너무 심각하거나 혹은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마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건강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 운동, 또 스트레스 매니저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경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그 척추 자가 진단이나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바른 자세로 네.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 주무시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거의 웬만하면 바로 누워 주무시는 게 똑바로요? 좋고요. 저는 엎드려 자는데.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자는 자세도 있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면 아까 전에 굿 멘탈리티도 좋은 정신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건가? 그렇죠. 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잠 잘 자는데요. 그건 복이에요. 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네. 거의 다 잠을 잘 자요. 아.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잘 때 있잖아요. 낮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고장나는 세포도 생겨나고 세포들이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잘 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잘라내서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내가 잘 때 소화효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어젯밤에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오늘 내가 아침부터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효소를 분비를 해서 소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잠을 못 자면 피곤하는 건 둘째치고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네,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네. 좋은 정신 건강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만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보통 연예인들이 말하는 공황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공황장애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그 아드레날 콜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을 분비를 해요. 그럼 그 코르티졸은 우리 몸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뇌 중에서 코르티졸의 제일 약한 부분이 시상하부예요. 그 시상하부가 손상을 입으면 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연예인들 공황장애 하는 분 많이 굉장히 보셨죠? 많다고 들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잠으로 아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네.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죠. 그럼 몇 시간을 자야 돼요?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한 7시간 내지 7시간이요? 8시간 정도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요. 선생님도 굉장히 아프신 다음에 맞죠. 이렇게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팔체질에도 그럼요. 관심을 가지시다고 하셨는데 예. 예. 또 다른 또 더 조언해 주실 거 있으세요? 앞으로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수많은 건강을 위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뉴트리션 샵에 가보면 진짜 수백 수천의
몸에 좋다고 하는 정말 영양제들이 많아요.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들을 하면 몸 건강에 좋다. 저런 걸 하면 건강에 좋다. 뭐 심지어 요로요법이라고 해서 또 자기 소변을 마시기도 하고 소변을 또, 마셔요? 예, 그런 또 한때 또 그런 게 또 유행했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네. 거의 한 10년 된다요. 서울대학에 계시는 이광재 교수님이 바이타민 C를 맞아요. 고용량으로 예. 보용하면 막 몸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1000mg씩 먹으라고 하셨죠? 우리 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네. 그때 바이타민 C가 다 동이 났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런데 네. 그 제가 아는 교수님들의 대학에서 이제 그 암 전문의들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ml를 바이타민 C를 1000ml를 섭취를 하고 수술을 해보니까 6시간, 7시간, 8시간 수술해도 피곤하지를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런데 네. 저는 혹은 또 우리 그 장로님들 몇 분들은 그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타민도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바이타민 C 고용량요법이 이렇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체질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건강할 수 있고 혹은 그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이를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친구가 자기가 뭘 먹어서 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 싸다니면서 나한테 와서 이거 먹어라. 왜? 친구를 좋아하니까.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해주기 해주고 위해서요? 싶어서 네.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한테 혹시 내가 친구하고 체질이 같으면 나는 건강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갖기가 쉽지 않죠. 왜? 부모가 다르니까. 체질이 다르다면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대한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본인한테 좋은 음식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대뇌 피질 중에서는 기억을 하는 그 세포가 6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음식에 대한 기억은 제일 밑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 말은 내가 오랫동안 많이 먹었던 음식은 가장 강력하게 이게 저장이 되게 돼 있죠. 우리 뇌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회장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릴 때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좋아하게 돼 있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필요한 음식이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내 몸에 당이 필요할 때 난 지금 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고장난 경우예요. 어딕션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당뇨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고요. X 신드롬이라고 말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당뇨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무튼 내 몸이 찾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고장난 경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찾는 거를 꼭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있고 그럼요. 그건 오히려 고장나서 찾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참 사람들은 불행하죠. 소는 있잖아요. 짐승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것 외에는 먹지를 않아요. 보세요. 소는 풀 외에는 먹지를 않아요. 근데 소한테 동물성 사료를 먹였다 오는 게 강우병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호랑이한테 네. 풀을 먹이면 그놈이 힘을 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죠. 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금양 체질이에요. 그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생선 채식만 푸른 잎채소, 생선 채식만 꾸준히 하게 되면 거의 어떤 날은 밤을 새워도 거의 견뎌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얼굴에 나고 변비가 오게 돼 있고 고혈압, 콜레스테롤부터 심각한 문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체질이 반대거든요. 오히려 저는 40년 동안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넘게 생선 채식만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요. 음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먹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 먹지를 않아요. 근데 생선 채식은 저한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러니까 내 몸에 안 맞는 음식만 95% 이상을 젊을 시절에 먹은 거예요. 40세까지요? 그렇죠. 넘게. 네. 근데 하나 재미난 건 미국에 내가 유학할 때 제일 건강했었어요. 그때는 고기를 먹어. 스테이크를 먹어서. 네. 네. 그 주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은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본인의 그렇죠. 상식으로 좋은 음식을 자녀들에게 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또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양쪽 부모가 당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의 당뇨예요. 첫 번째로는 당뇨에 관한 유전적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당뇨 걸린 부모들이 먹었던 음식과 어릴 때는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당뇨가 많이 와요. 근데 재미난 거는 있잖아요. 내가 비록 당뇨에 관한 유전적 인자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먹어야 될 음식, 소가 풀만 먹였다? 그러면 다른 질병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100세 건강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61세가 한국 분들은 61세가 되면 약봉지를 들어요. 당뇨약, 고혈압약 한 서너 가지에서부터 10가지가 넘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60세 이상은 거의 들죠. 약을 드시는 분들이 90%래요. 거의 쳤죠. 예. 근데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는 우리가 노동 인구로서 부양 인구로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시간은 많은데 노인의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약봉지에서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봉지 없이 그렇죠. 네, 건강하게 100세를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체질 건강법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체질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오늘은 김정범 원장님, 누가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100세 건강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이 몸 이대로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화의 속도를 줄여서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획기적인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100세 건강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건강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지연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